저희가 준비한 1위, 5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말 대장동 의혹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재명 지사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선 배신감을 느낀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모습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게 저나 저와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다 깼더군요. 저도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회 시간대 기회 될 때마다 인생을 망친다. 특수부 수사 수없이 당할 사안이다. 제가 습관적으로만 얘기했던 건데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 느끼시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일단 직원 관리 깊이 사과한다 이 얘기를 했지만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배신감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게 난 책임을 져야 되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여기 성남시에 들어왔습니까? 이분이 원래 아파트 이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선거에 도우면서 어디에 채용되냐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경력이라는 게 보니까 나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 한 경력 2년 한 2개월 정도인가요? 한 거밖에 없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그래서 도대체 그거 보면 이제 이런 이 기준이 있어요. 뭘 하면 뭘 몇 년 하고 몇 년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남시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아무런 이 기준에 맞는 게 없는데 그 뒤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뭘 할 경우에 이제 채용할 수 있다는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기용되냐 물으니까 바로 그 조항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분이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때 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장으로부터 돈 3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근데 언론이 뭐냐고 이야기했냐면 우동기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다 기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 때 결정적 역할을 했고 또 자신과 관련된 사업했던 사람들을 다 거기에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위에 사장이 있는데 사장을 아예 사장 이름 부르지도 않고 저 사람 내가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쫓아낸다. 위세당당하게 본인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완장찬 것처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했고 모든 걸 좌지우지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제 와서 배신감 느낀다? 왜냐하면요.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핵심 요직에 더군다나 마지막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차관자리까지 주면서 신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이분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우동규라는 신문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복심이다 뭐다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와서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연정 의원님의 주장,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측근인데 어떻게 배신감을 또 측근이 아니라면서도 배신감을 느끼는지 혹은 관리 책임 그 너머의 것을 이재명 지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측근이냐 측근 아니냐를 떠나서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은 그런 거잖아요. 민간업자에게 다 갈 것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공관이 합작해서 민간과 합작해서 개발을 하면서 한 70% 정도를 뺏어왔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2배 이상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한 60% 정도까지 환수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관리 책임을 가지고 사과를 했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배신감은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이재명 지사가 민관 개발로 하면서 그냥 지분대로 5대5로 받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겠죠. 그런데 70%를 회수하려고 하다가 60%를 회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을 먹었다고 지금 뭐 팩트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께 굉장히 상심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안타깝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뇌물 먹었다는 표현보다는 뇌물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좀 순화를 할게요. 핵심 의혹 세 가지 중에 지금 밑에 3번부터 역순으로 한번 만나보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도대체 어떤 관계냐 오늘 또 구체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A를 물으면 A 답 좀 A 해주십시오.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시간만 잡자 지사님. 100만 원 드는 보도블록도 시장 결제는 없이는 안 된다고 SNS에 올리셨는데 1조 5천억짜리 대장동 개발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세부 보고를 받지는 세부 않았지만 보고 답할 받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예. 드릴 텐데 제가 경기도청에 좌진상 유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특별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지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가정으로 질문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패 사범을 어떻게 사면하냐. 대통령이 돼도 유동규 전 본부장 사면은 없을 것이다. 윤 전 총장 사퇴시킬 건지 먼저 답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질문 자체가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사면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이 수사 중인 것이 이게 진짜 실제 부정부패 비리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연히 임기 중에 사면할 수도 없고요.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본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면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의 질문이 좀 날카롭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체포 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미묘하게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유동규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이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난 걸 아니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체포 과정을 보고받은 적 있냐? 보고받은 적 없다. 위증 가능성 있다. 기억 짜내길 바란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김정일 국장. 근데 이게 무슨 그렇게 위증으로까지 국민의힘에 몰고 갈 문제냐? 혹은 보고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냐?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 상식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안 받겠어요? 제가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아래에 있으면 이거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혹은 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저걸로 인해서 봐라 네가 뭐 배후에서 이걸 조종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저걸 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뭐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위증이란 그런 것까지 이게 무슨 갈 어떤 정도의 사안의 사안은- 본질과 관련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하. 그거는
뭐 처음 질문 자체가 핸드폰 2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지금 2개의 그 핸드폰이 다 수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 지사와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신뢰를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본인이 공사에 사장을 시켰던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좌동규 우진상 뭐 그 반대였던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라고 한다면 통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없다라고 했다가 뭐 잘 모르겠다. 아니 뭐 언론에 다 난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위증이 되니까 기억이 없다고 그래라. 예. 그러면 그건 처벌받지 않는다. 뭐 변호사들이 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도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얘기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원래 궁극적으로 묻고 싶었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 체포 전후로 해서 그렇죠.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냐 안 걸었냐를 좀 묻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취재 답들이 좀 나왔군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